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어떤 애니메이션 감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20년, 저는 극장에서 영화 해수의 아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각본만으로는 주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방가르드 연출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여 끝내 작품을 완성해낸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전면적으로 채용하여 그 이전까지는 딱히 믿고 있지 않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네마스코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TV 애니메이션 명일방주 여명의 전주국 리뷰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신작 항구의 니쿠코짱은 전작보다 정돈된 훌륭한 연출과 시네마스코프의 활용이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주인공 소녀 키쿠코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금은 어른스러운 초등학생입니다. 그런 키쿠코는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언제나 천진난만하게 행동하는 엄마 니쿠코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항상 어른스럽게 돌려대처하기에 끝내 자신만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자의 고민은 후술할 사랑과 가족에 의해 해결됩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 이야기할 것은 후자입니다. 키쿠코의 반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여자아이들끼리 모여 농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멤버를 고르는 방식은 키쿠코의 친구 마리아에게는 고깝게 보였나 봅니다. 마리아는 기존의 방식은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기를 들고 여자아이들은 두 그룹으로 찢어집니다. 키쿠코는 마리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도 마리아의 방식도 어딘가 잘못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쿠코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조금은 어른스러운 키쿠코지만 결국엔 아이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키쿠코는 마리아와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주도하던 그룹에서 튕겨져 나오고 맙니다. 그녀의 방식은 자신이 새로운 반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는 너무 과해졌던 것입니다. 키쿠코가 그런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게 되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이상한 소년 니노미야와 마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몰래 지나가는 동물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기분이 좋아지는 자신처럼 남몰래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니노미야는 키쿠코에게 있어 편안한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덕분에 키쿠코는 니노미야에게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여자아이 키쿠코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키쿠코는 니노미야에게 마리아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런 옷차림이 뭐가 공주님 같냐고, 그런 애가 뭐가 불쌍하냐고, 모든 것이 그 애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던 키쿠코는 문득 떠올립니다. 아, 난 지금 마리아를 싫어하고 있구나. 언제나 어른스럽고 책을 많이 읽어 똑똑한 아이로 보였던 키쿠코는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니노미야의 앞에서 키쿠코는 그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키쿠코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면서 키쿠코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키쿠코는 어른스럽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답을 내지 못했죠.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 털어놓은 끝에 어린아이 키쿠코는 회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키쿠코는 곧바로 마리아에게 달려가 화해합니다. 키쿠코는 마리아에게 그동안의 고독을 감내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어른스러움과 다독가적인 면을 조명해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 역시 눈물 흘리며 키쿠코를 맞아줍니다. 그런 마리아의 대사는 감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기에 그런 어려운 말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아무리 어른스럽고 똑똑해 보이는 키쿠코일지라도 결국엔 어린아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키쿠코와 마리아는 싸우고 멀어져 서로를 헐뜯고 무시했지만 화해 끝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둘도 없는 친구들이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싸웠다가도 다시 친해져 함께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림 속에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니쿠코와 키쿠코는 전혀 닮지 않은 모녀입니다. 겉모습도 성격도 전부 닮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어른스러운 키쿠코에게 언제나 천진난만한 어머니인 니쿠코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니쿠코 역시 키쿠코에게 비밀을 만듭니다. 밤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니쿠코는 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묘하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키쿠코는 복통을 참다 쓰러지게 됩니다. 참은 이유도 어른스럽습니다. 자신과 니쿠코를 배에서 살게 해주신 설상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키쿠코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가족과 사랑이란 주제는 종착점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 주제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복통입니다.
키쿠코가 쓰러진 원인인 맹장염과 후술할 아이를 낳기 위한 산통 및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생리통 모두 복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면은 잠시 니쿠코의 과거를 비춥니다. 스낵바에서 일하던 니쿠코와 키쿠코의 생모 미유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니쿠코에게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란 사실을 밝히며 슬퍼합니다. 사랑을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은 얼마나 아픈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스러운 그날 밤 사랑을 잉태한 미유는 화장실 문을 열며 니쿠코에게 사실을 밝힙니다. 니쿠코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됩니다. 훗날 니쿠코와 미유가 갈라졌을 때에도 두 사람은 서로와 남겨진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피의 절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동생과 그녀의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의 딸인 키쿠코에게 이어집니다. 조금은 어른스러웠기에 복통을 숨긴 키쿠코는 사상의 다그침에 아이로 되돌아와 자신은 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며 엉엉웁니다. 사상은 그런 키쿠코에게 따끔하게 조언합니다. 아이다움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살아야 한다고. 너는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이니까. 키쿠코와 사상의 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상은 키쿠코를 다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키쿠코와 니쿠코의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모든 오해와 사실을 풀어냅니다. 끝내 키쿠코는 담아두었던 말을 전달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말이죠. 니쿠코는 과거의 모습을, 지쳐서 졸던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한다며 손을 잡아주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화는 지금까지의 사랑을 마지막 장면 속에 응축합니다. 퇴원 후 신사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키쿠코는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니쿠코는 동생이 임신을 알렸을 때처럼 딸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동시에 사랑을 상징하는 복통들은 비로소 하나로 합쳐집니다. 맹장염으로 인한 복통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탄생을 위한 산통은 새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첫 단계인 생리통은 사랑을 재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키쿠코는 아픔 끝에 태어난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런 키쿠코는 사랑을 품기 위한 과정과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픔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피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랑하기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가족에서 눈을 돌려 한 가지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긴 할까요? 이 영화는 이러한 질문들에 확실하게 답합니다.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키쿠코의 병문 안으로 니노미야는 모형을 완성했냐는 키쿠코의 질문에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형은 모두가 살고 있는 항구 마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노미야의 그 말은 우리의 인생과 터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상 아저씨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가꿉니다. 그렇기에 모형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가꿀 테니까요. 터전을 가꾸는 우리의 삶도 계속될 테니까요. 털어놓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스럽기에 언제나 고민하는 아이가 어린 모습을 내보이면서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과 잘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기에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 역시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피가 이어졌든 이어지지 않았든 변함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사랑과 성장이 영원히 계속되는 작은 항구 마을에서 두 모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른스럽지만 동시에 어리기도 한 서로를 매 순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모녀를 아름다운 항구 마을은 영원히 품어줄 것입니다.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의 시네마스코프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훌륭한 작화의 프레임 속에 아름답게 담아내어 스크린을 향해 비춥니다.